자, 오전 수업이니만큼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고 일찍 끝내고 학생들 많이 몰리기 전에 또 식당 가서 식사하시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챕터 2장은 수요 공급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게 사실 경작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는 분석 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수요가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 곡선, 공급이다라고 하면 이게 생산자야, 기업. 생산자의 선택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만든 다음에 어떤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균형에 달성하게 되면 다 같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의 목적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물러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헤어지는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소비를 하고 누가 생산을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의 가격을 보고 야, 내가 생각할 때 스파게티 가격이 2만 원인데 나는 10,000원에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생산 공급을 하는 거지. 근데 스파게티 가격이 막 하락해서 5,000원이 돼버렸어. 내가 생산하는데 10,000원 드는데 5,000원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팔린다? 아니, 나 안 해. 그럼 생산 공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생산을 할 것인가, 아예 시장에서 사 먹는 게 나을 것인가, 그거를요, 시장의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요. 원래 아담 스미스가 글래스고 대학의 그 윤리학자예요. 윤리학자. 그래서 이제 윤리를 얘기하는데 당시만 해도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뭐 성경이나 이런 데 뭐 야, 낙타가 바늘구멍 가기도 힘든 것처럼 너 잘못하면 천국 못 가. 자꾸 이렇게 겁을 주니까 되게 슬픈 상황이 빠져 있는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해서 돈이 따라왔는데 그럼 부를 아예 없애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축구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뭐 많은 사람들 위해서 공을 차고 볼을 넣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플하게 개인 자신의 이득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거야. 개인의 명예와 뭐 공을 많이 넣게 돼서 자기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 돈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온 축구인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 나오게 되면 그거 보고 되게 즐거웠고 힐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어진 상황에서 너의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게 국가 전체 공공의 이익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가수는 열심히 노래를 해서 좋은 곡을 만들고, 미술가는 좋은 작품 만들고, 정치인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리더로서 정치를 잘 하고, 판사는 판결 잘 내리고, 의사들은 의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막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서 환자를 좀 더 오래 살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주어진 역할을 제일 잘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각자가 역할을 맡은 바 잘하게 되면 그게 다 합해지면 국가 전체가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차차 앞으로 얘기할 거고, 아담 스미스라는 이 학자에 대해서 경제학의 아버지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개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 전체 이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게, 아니 우리가 밤에 푸주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뭐 푸주간에 고기 파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이타심의 발로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스파게티도 누군가가 살 사람이 있어. 살 사람이 없으면 아예 만들지도 않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재능이 있는데 만들었는데 누가 살 사람이 있다? 그걸 사게 되면 산 사람도 이득이고, 나는 그거를 내가 들인 비용보다 더 좀 비싸게 받게 되면 나도 이득이고, 다 해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발로로서 그게 이제 공공의 이익으로 가게 된다.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뭐 도덕 감정론 이런 데서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라는 게 남을 해치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남을 배려하는 개개인들의 약간 자애심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게 경제학의 이제 아버지가 돼서 경제학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게 이 핀 공장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핀을 철사를 자르고 머리를 붙이고 뭐 이걸 했더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핀의 개수가 한 20개밖에 안 되는데 역할을 분담하는 거야. 누구는 철사를 자르기만 하고 누구는 머리만 붙이기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철사를 갈기만 하고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전문화를 시켰더니 생산량이 엄청 증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한다 그러면 야구를 한다 그러면 내가 타자 할 것인가 투수할 것인가 투수하기로 했어. 그럼 공만 잘 던지면 되는 거야. 타자 치는 거 달리기 괜히 하다가 부상당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만 하고 투수도 선발 투수할지 중간 개투할지 마무리할지 자기가 그 약간 심리전과 그런 게 또 있잖아. 그러니까 마무리용이다 그러면 뭐 그 한 회만 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발휘해서 거기에 특성화시키게 되면 각자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팀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핀 공장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찰리 채플린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공장 가서 어떤 사람이 볼트 너트만 돌리는 것만 해. 하루 종일 10시간씩 그것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직업병이 되는 거지. 밖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돌리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은 요즘은 당구를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놀 게 없어서 당구를 치고 그랬거든요. 당구장도 많았고 그다음 PC방이 오면서 그랬는데 당구를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막 이렇게 빨간 공, 하얀 공 치고 뭐 머리 하면 3쿠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사람 머리만 보면 이 사람 머리를 쳐서 이렇게 하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그런 문제. 그게 이제 약간 인간의 그런 약간 본연의 뭐 그런 본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비판하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러긴 했죠. 시장은요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도 있긴 하지만 그냥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뭔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사고 파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장이라 하잖아. 그것도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그런 시스템, 거래 제도 그걸 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시장에는요 이렇게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상품에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과나 컴퓨터 같은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야 직접. 근데 미용, 치과, 치료 이런 것들은 약간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제가 강의하는 것도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재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서비스 이 둘을 합쳐서요. 상품이라는 커머디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품 하면 그 안에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상이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노동과 자본 또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 등등등 이런 것들 거래가 되는 것. 노동시장, 자본시장, 뭐 토지시장 등등 부동산 시장 다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과나 컴퓨터를 생산 공급하는 주체는 기업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를 가게라고 해. 보통 여러분과 저 이렇게 물건을 사는 주체를 하우스홀드라고 하는데 이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주체가 우리가 제공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써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그게 바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시장 종류 살짝 보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뭐 시장의 탄생 뭐 읽을 거리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가게가 여기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일을 했지. 기업에서는 우리 공짜가 없어요.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가를 치른다. 기회비용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준다거나 자본을 제공하거나 토지를 제공하거나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줘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주면 이 가게는 임금소득, 근로소득을 받게 되고요. 내가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시장에 가서요. 물건을 사게 돼요. 상품시장에서 수요자,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요 생산 요소를 잘 버무려 가지고 상품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플로우, 순환 모형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 한 축에 해당하는 수요에 대해서 볼 거야. 수요 개념 할 때는요, 우선 요것들 잘 보셔야 돼. 일정 기간이라는 그 유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구입하고자, 이것도 구입한 게 아닙니다. 구입하고자야. 저는 구입하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그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데 willingness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저 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돈이 없는데 갖고 싶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저는 뾰족한 학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 아니 그거는 그냥 막 던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매력을 갖고 있을 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과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할 수 있을 때 사과를 얼마나 사겠다. 사겠다는 그 자체를 수요라 그러고요. 량자는요 수량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일 때 몇 개를 사려고 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유량이라는 것은요 이게 흘러간다는 거죠.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라고 하고요. 흐를 유자 한자로 쓰면 여기 물 숫자라고 하죠. 그래서 흘러가는,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댐에서 보면 댐에서 수문을 막아 가지고 그 안에 저수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이걸 절량 개념이라고 그러고 댐에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방류되잖아. 그럼 기자가 가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기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소양강 댐이 수문을 열었는데 몇 개를 열어서 보통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시간당 초당 몇만 톤을 지금 방류한다. 뭐 분당 몇만 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거는요. 지금 스팟 개념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 경장에서 수요도 그렇지만 대부분 소득도 유량 개념이야. 야, 너 소득 얼마야? 나 말이야 500만 원 벌지. 오, 많이 버네. 아니 말이야. 이거 1년에 500주인데. 이게 또 쬐끔 버네 해서 여러분들이 밥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라는 소득이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측정 단위를 봐서 한 달에 500인지 1년에 500인지 야 1년에 500 받니? 아니 나 하루 일하면 500 받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유량 개념이에요. 자, 수요 함수는 뭐냐면 내가 사과가 있어. 사과를 몇 개 살 것인가 막 고민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Q라고 쓸 거예요. 퀀터티, 퀀트의 약자예요. 퀀터티의 약자로 X를 사과라고 할게요. 그리고 D라고 할 게 디맨드예요. 그래서 XJ인 사과에 X를 사과라고 하니까 수요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니까 너 사과 몇 개 살래? 물론 일정 기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몇 개 살까 영향을 미치는 게 여기는 변수들입니다. 아니,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입하려는 양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몇만 대가 팔릴까? 기록을 세울까? 뭐 위에 사장단에서 얘기하게 되면 가격을 알려줘야지. 사장님 가격을 얼마에 책정할지를 알아야지 예측 가능하지. 가격을 뭐 1000만 원 하게 되면은 거의 살 사람 몇 명 없을걸요?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가격도 중요하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중요하지. 사과든 스마트폰이든 아니 우리 경쟁사가 되는 뭐 삼성폰이다 그러면 경쟁사가 되는 애플이나 다른 회사에서도 모델을 출시하는데 그 재화의 가격이 얼마에 나왔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가격이 나쁘지 않아, 낮아. 그런데 다른 데가 더 싸게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그쪽으로 소비자가 밀리면 수요가 가면 우리 삼성에서 팔리는 물건은 적게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제, 대체제 이렇게 할 건데 요 프라이스예요. P가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프라이스인데 하점자가 X라고 쓰면 X제의 가격이 X제 수량에 미치는 그건데 요거는 다른 재화잖아. 다른 관련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과든 스마트폰이든 소득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력.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자동차든 스마트폰이든 사과든 이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당연히 구입을 하겠죠. 만약에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북미에 있는 캐나다랑 아프리카 케냐랑 어디에 수요가 더 많을까요? 같은 캐시인데 캐나다가 더 소득이 높으니까 스마트폰 많이 사겠지.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뭔가 기지국도 그렇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수요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호, 테이스트라고 할까? 유행, 붐 이것도 중요하겠지.
갑자기 뭐 스마트폰 아니면 사과가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과를 많이 사게 되면 뭐 이런 취향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인구도 중요합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이 돼서 반토막이 난다 해볼게. 그럼 다 이게 반 되는 거 아니야? 집도 뭐 반 절반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학교도 학생들이 막 한 3, 40명 요즘은 뭐 그렇게 하다가 반 이렇게 나고 뭐 전부 다 반토막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뭐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안 하고 또 고령하고 이러니까 인구 구조가 변해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커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펑션 이렇게 해서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뭐 취향, 인구, 기타 등등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 요인을 얘기하면 뭐 그게 뭐 한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밥을 못 먹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저자가 생각하기에 딱 7개만 끄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 관계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저는요 이거 전부 다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수요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만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보고 나머지들은 다 고정돼 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작업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수요 함수,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한 1차 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유량의 개념 살짝 요거 다시 체크하시고요. 플로우 일정 기간이고, 앞으로 볼 뭐 소득, 국민소득, 국제수지,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량이라고 하고요. 살짝 이거는 자꾸 경제학 하시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야. 이건 일정 시점이야. 국가의 부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 이거 있잖아. 소득이 우리가 얼마 벌었어 일정 기간. 소득을 만약에 500만 원 벌었어. 근데 거기다가 소비를 300만 원 했어. 그럼 200만 원 남았잖아.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저축이야. 저축이 쌓여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부자산이 된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당신 부자십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는 약간 절약 개념이야. 지금 시점에서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쌓여있는 저수양 있잖아요. 여기도 저수지 있는데 뭐 그게 바로 절약 개념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외채나 통화량이나 자본량 이게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있니?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개념 정리고요. 자, 수요표와 수요곡선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수요표는요 여러 가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당신은 몇 개를 사려고 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하려는 수량을 직접 표로 나타낸 거야. 근데 이게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계획, 스케줄이야, 스케줄. 자,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기 나와 있는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여기다 살짝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X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함수관계로 표현할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X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M을 소득이라고 할 거야. 소득. 이렇게. 뭐 등등등 또 다른 게 있겠지. 기타 등등을 10 이렇게 넣었다 합시다. 그냥 가상의 예로 이렇게 함수식을 쫙 만든 거야. X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다 집어넣는데 저렇게 집어넣고요. 근데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림을 그릴 때 2개의 변수밖에 그릴 수 없어. 2차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저의 관심사는요. 이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관심사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두 주인공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원래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px가 이쪽에 와야 되고요. qx가 이쪽에 와야 되거든. 근데 경작에서는요. pq를 바꿀 거야. 그래서
저게 우리가 원래 수요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얘는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역수요 함수다 해가지고요 관례상 수직축에다가 p를 놓을 거예요. 왜 그랬니? 그럼 뭐 그냥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x의 가격을 놓고 여기다가 수량을 놔요. 모르겠어. 이 x축 y축을 뒤바꾼 게 그 이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원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경제학 원리라는 책에서 그걸 썼는데 이분이 뭔가 수학에도 엄청나게 재능이 있고 경제학도 이렇게 집대성해서 책을 썼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괴롭혔다기보다 이제 애가 자라니까 어려서부터 막 자 뭐 3살 때 수학 미적분 해, 뭐 라틴어 해, 뭐 다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못 하겠어 이래버리면 이제 또 부모도 아 얘가 힘든가 보다 해서 그만할 텐데 얘가 또 조용조용 다 따라갔나 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이것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짜증이 났나 보지. 그래가지고 책을 쓴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뭔가 반항의 하나로 아버지 책 썼어요. 오우야 책 한번 보자. 근데 얘가 그 잘하는 그 수학적인 도구를 하나도 쓰지 않고요. 전부 다 말로만 이렇게 쓴 거야. 아버지는 여기 수학을 안 했냐? 너 수학 잘하는데? 여기 하나 넣었죠? 각주에다 이거 넣었는데 거기다가 이 함수 수요 x축 y축까지 뒤집어서 일부러 뭐 모르겠어. 속 뒤집어지라고 약간 소소한 반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좀 이러니까 여기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수량이 아니면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게 편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제 내피셜인데 x축 y축 중에서 이게 무대고 두 주인공이야. 그 주인공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주인공을 여기 x축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경제학이 자원이 희소하다 여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초점이어가지고 여기다가 Q를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역수요 함수로 해가지고 이걸 P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나타낼 거야. 전리가고 마이너스 QX D 플러스 나머지를 알파 잔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절편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절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인공을 두 개 해서 Q가 만약에 빵일 때 P가 여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간단히 되고요. 여기다가 절편을 하나 쓰면 PY에다가 2M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알파 이렇게 되고 뭐 간단해요. 근데 이 수요 곡선이야. 이게 수요 함수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되었을 때 너 몇 개 살래? 요거 관련된 거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여기 B점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가격이 2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관계니까 당연히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런 관계를 그래프로 그냥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에요. 끝! 간단하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 이렇게. 네, 그래서 수요 곡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수요 곡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PX가 변화하면 왜냐면 PX랑 QX와의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는 디맨드 곡선 상인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변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알파라고 하는 저기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거나 소득이 변하거나 저 12, 20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절편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절편이 올라가고 기울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기울기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기 함수 자체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관계에서 여기 x축, y축에는 얘가 둘의 관계잖아. 그래서 요거를 내생변수라 그러고 저 밖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외생변수라 하죠. 그래서 외생변수가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빨간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변했을 때 옆에서 보면은 우측 이동인데 밑에서 보면은 상방 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을 상방 이동 또는 우측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상방 이동, 우측 이동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YZ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득이 상승했을 때, 뭔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10이라는 고정된 뭔가 뭐 아까 얘기했던 인구, 취향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얘가 당연히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앞으로 나중에도 모든 그래프가 다 그래요. X축, Y축, 특히 이렇게 Y축에 있는 저런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거는 곡선 상에서 수량이 변했으니까 이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저 X 이외에 다른 재와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걸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느냐, 곡선 상에서 이동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질문. 저기요, 저는요, 주인공 교체할 겁니다. 어떻게 교체하실 건데요? 저는요, 가격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 있지는 않고요. 저의 관심사는요, 소득이 변화했을 때 XZ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될지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X의 가격을 놓고요. X의 가격을 놓고, 이렇게. 여기다 수량을 이렇게 소득을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거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관심에서 보면 저거 M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두 개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어떤 재화는요,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럼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그걸 열등재라 그래.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좀 돈이 부족하고만 그랬을 때 라면도 뭐 편의점에서 빨리빨리 먹고 시간이 없으니까 삼각김밥에 이런 걸 먹었는데 내가 약간 번듯한 직장을 갖게 되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라면을 막 더 먹어요? 그거 아니지. 줄이지. 가끔 생각날 때 먹는 것이고 오히려 라면의 소비는 줄이고 다른 걸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면 이 곡선이 좌상방으로 되긴 하겠지. 근데 이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우상향하게 그렸고요. 요거는 수요 곡선이라 표현하긴 그래.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 돼. 주인공 교체됐잖아. 주인공이 PX가 아니라 소득으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다른 이름을 네이밍해야 되네. 그래서 이거를요. 앵겔 곡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앵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군. 정상제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좌상방으로 가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네. 열등제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 가격 전략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이게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스타벅스의 임대료나 이런 것도 많이 비싸져요. 그러니까 가끔 여기는 왜 커피값이 비싸? 이러면 땅값이 비싸니까 비싸지. 그럴 수 있는데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기도 해야 돼. 만약에 스타벅스가 강원도 오지에 있으면 저렇게 뭐 팔릴까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통에 편리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뭐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피를요. 비싸게 팔아도 커피가 팔린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임대료가.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땅값이 비싸서 커피값이 비싼 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의 이동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른 요인이 변하잖아.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재화의 가격이 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관련재화다 그러면 대체재랑 보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짝 아이디어만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아니 여러분 두 재화가 있어. 여기 X재가 있고 Y재가 있어요. 근데 이 X재, Y재 관계가 만약에 사이다라 하고요. 사이다. 콜라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요거. 그리고 X재랑 Y재가 있는데 얘는 콜라는 그대로 관심사가 콜라인데 얘는 햄버거라고 할게요. 햄버거. 이렇게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두 개 콜라와 사이다는 딱 봐도요. 콜라 아니면 사이다 먹을 수 있겠다. 두 개가 약간 경쟁 관계, 대체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콜라와 햄버거는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고 햄버거 먹을 때 약간 목마르니까 탄산음료를 곁들여 먹으면 좀 더 낫고 뭐 또 더 즐거움이 있으니까 같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를 우리가 보완적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네들은요 관계가 서로 대체재 관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네들은요 서로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 관계는요 느낌이 앞으로 뭐를 대신한다는 거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재 효과는요 같이 소비했을 때 약간 뭐가 만족도가 더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이다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사이다 가격이 Y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프까지 다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시면 그럼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시장에서 사이다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그게 우리 아까 본 수요의 법칙이에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사이다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이다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대신에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슬프기도 해.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저 부장님 제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를 좀 못 갈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 걱정 말게 푹 쉬게. 자네를 대신할 만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아주 많지. 좀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없어도 회사가 잘 굴러가는 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에 들어가던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몸값을 올리는 거야. 손흥민 선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토트넘에 있나요?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그 팀에서 약간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는 거지. 갑자기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만한 신진 꿈나무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트해서 영입했다. 그럼 손흥민의 어떻게 지위나 몸값은 이렇게 대신할 만한 사람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요런 경우 볼게요. 햄버거 같은 경우 Y재 가격이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때는 햄버거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햄버거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콜라까지 덩달아 같이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호 관계를 보게 되면 나중에 뭐 대체, 교차 탄력성 이런 걸로도 하는데 얘가 올라갔을 때 시그널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증가해서 플러스 관계가 되면 대체재 관계군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얘가 올라갔는데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반응하게 되면 그 두 재화의 관계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를 여러분 대체재 관계인지 보완재 관계인지 이 대체재 관계는 경쟁 관계잖아. 이거를 시장을 획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콜라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콜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가가 내가 새로운 성균 콜라를 만들었어. 색깔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독특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어디가 경쟁 상대야? 이거 찾는 게 중요하지. 그럼 뭐 코카콜라부터 뭐 펩시콜라부터 사이다, 환타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경쟁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를 관련 시장이라 표현하는데 관련 경쟁 시장인가? 이거요.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위에 같이 해. 콜라의 가격을 만약에 올렸잖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까지 피해서 도망가서 소비가 가는가, 거기까지가 관련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만약에 어떤 과제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찾아야 돼. 그때만 해도 유명했던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런 거 있었어. 도서관에서 먼저 그거를 이제 기억 니은부터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또 관련 뭐 전문책 찾고,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지. 근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교수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용도 알차고 좋긴 했는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여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있어요. 브백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면서 CD로 뭐 엔타르칸가 뭐 이상한 이름의 CD-롬에 있는 뭐 백과사전 해가지고 정보를 담아서 볼 수 있게 이걸 제공하는 거야. 얘네들이 처음엔 깜짝 놀랐지. 야, 이거 뭐야? 새로운 게 왔나? 가만히 봤더니 아유, 걱정 마십시오.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시장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사라졌죠. 한때는 얘네들도 막 CD 만들고 막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했는데 얘는 사라지고.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 관련 시장 서로 경쟁이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공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집에서 뭐 백과사전이나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와가지고요, 어머니 책 하나 사시죠. 뭐 한국문학전지, 백과사전 이거 사라고 했는데, 이제 알아. 부모님들과 다 어차피 우리 애는 안 볼 거야. 그게 뭐라고요? 거실에 그냥 전시해 놓는 거야. 이렇게 백과사전 쫙 해놓으면 친구들 와서 뭐 이렇게 뭐 다가회를 하거나, 혹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거나 하면 친척들 오거나 그러면 어머 백과사전이 있네. 우리 집은 이렇게 지식인들이 뭐 약간 이 폼생폼사하는 용이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가면서 폼생폼사하는 도구가 이런 백과사전이 아니야. 뭐 컴퓨터, 거실에 컴퓨터 하나 있으면 어유 이 집은 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경쟁 상대가 되는, 대체 관계가 되는 관련 시장에서 요 백과사전 요거 신경 썼는데 막상 대상은 누구? 얘랑 싸우는 거지, 얘랑.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 대신에 얘를 살 것 같다? 그럼 두 개가 같은 관련 시장을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등장했을 때 아니 엄청나게 많은 게 막 사라졌지. 아직 전문가용 틈새 시장은 있긴 하지만, 아니 얘가 전화 거는 게 목적이긴 한데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동영상도 그걸로 찍고 문서 작업도 그걸로 하고, 얘가 그냥 괴물이 된 거지. 그냥 모든 거에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밖에 시장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건 뭐 일을 하건 뭐 직업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나의 경쟁 시장이 어디까지가 경쟁 시장인가, 이거를 잘 간파를 해야 전략을 짤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요 부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엉뚱한 데가 얘가 경쟁 상대인데 엉뚱한 타겟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안심 있다가 팍 뒤통수를 맞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튤립 열풍 사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튤립이 뭐라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가 아예 없을 때는 있냐 없냐가 중요했어. 이 운송수단으로서 빠르게 신속하게. 근데 자동차가 한 집에 하나씩 다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디자인에 그거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든. 남과 다르다라는 거를 좀 뭐 나는 남달라요 이걸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튤립을 들고 다니는데 누가 새로운 튤립, 약간 그 돌연변이로 병든 튤립이라며. 그래서 이상한 색깔이 나온 튤립을 딱 들고 다녔더니 저건 뭐지? 우리가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나 TV에서도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 이게 뭐야? 남과 다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종처럼 되는 건데, 이게 뭐지? 약간 관종기 있는 사람들이 막 서로 남과 다른 것을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튤립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튤립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지. 왜 올라가는지 몰라. 사람들이 원하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유층 사이에 네덜란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네덜란드가 이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막 하다 보니까 급상승하면서 튤립 가격이 막 폭등했습니다. 집 한 채 값과 맞먹게 되었고, 거기 박스에도 읽어보면
네덜란드에 어떤 선원이 왔는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이게 고구마 감자인지 알고 무슨 이게 뿌리를 먹었더니 그게 튤립 뿌리였어. 그게 집 한 채 가격이야. 그래가지고 너 평생 감옥 살아. 막 그거 하나 먹었다고 막 그런 일도 거기 넣어놨는데, 근데 이게 내재 가치가 없잖아.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버블 아니겠습니까? 허상 아니겠습니까? 거기 딱 모여들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품 붕괴되면서 경기 침체가 착 오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버블, 투기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의 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뭐 늘 반복되고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같은 것도 저런 거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투자하는 거, 이것도 뭐 가치는 있겠지만 야, 그 진정한 가치보다 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허상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나중에 언젠가는 붕괴되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